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 중 지금까지 알아보지 않았던 문상 인사말과 상제가 조문을 받을 때의 예절, 장례 후의 인사나 뒤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젊었을 적이나 갓 결혼하였을 때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 많이 참석을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지인의 부모님 등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에 이 채널에서 장례식장 방문 시 예절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에 소개한 장례식장 예절에서 대충 설명하거나 빠진 부분, 즉 상제와의 관계에 따라 문상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장례 후의 인사나 뒤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친지나 지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인사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선 유족에게는 너무 많은 말을 시키거나 건네면 장례 진행에 불편을 주고요. 유족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야 한답니다.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에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해야 하겠죠.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고인의 사망 원인이나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지 않아야 하고요. 비록 고인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더라도 호상이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호상이라는 의미 자체는 연세 많이 드신 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칭하는 말로 더 깊이 보자면 사시는 동안 아프신 곳이 없이 무병장수하며 잘 사셨다가 돌아가셨다는 의미기는 하지만 상제 앞에서 호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답니다. 아무리 오래 사셨더라도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슬프고 뭔가 잘못하여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상제한테 호상이라는 말은 절대 금지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 인사말은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제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상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한으로 그토록 초민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환주시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 춘추가 높으셔서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만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만극이란 말을 쓰는데요. 만극이란 말은 한자로는 거물망 다할 극자지요. 이건 명사로서 한이 없는 슬픔이란 의미로 보통 임금이나 어버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사에 쓰는 말이니 다른 데서는 쓰면 안 되겠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란 의미로 자주 쓰는 천붕지통이나 만극지통, 이 말 역시 왕이나 부모님이 죽음을 당한 슬픔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 상제의 아내가 죽었을 경우 참 슬픈 일이죠.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주와 상제의 구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에도 이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그 상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상주는 상제의 주가 되는 사람으로 장례식 전반에 걸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개 장자가 상주를 맡게 되죠. 고인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위나 친인척 중에 한 명, 남성이 주로 상주를 맡게 되지만 여성 자녀들이 요즘은 맡을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주가 되는 상제가 상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맞상주라는 말도 쓰는데 이 맞상주는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맞상제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상제가 상주도 될 수 있죠. 그럼 상제가 남편인 경우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까요? 자식도 없고 사위도 없고 친인척도 맡을 사람이 없으면 남편이 해야겠죠. 이때는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여기서 고분지통이란 말은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 상제의 맏형이 돌아가셨을 경우인데요.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백시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등인데요.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나오죠. 할반지통은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의미로 형제 자매가 죽는 슬픔을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시는 남의 맏형의 존댓말이고요. 중시는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이죠. 그리고 계시는 남의 남자 동생에 대한 높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죽었을 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려운 말 나오죠. 참척. 이 참척은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 앞에서 먼저 죽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가장 큰 불효라고 했죠. 다음 참경은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이랍니다. 인사말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는 예전에는 편지나 조전을 보냈지만 요즘은 문자로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장례가 끝나면 전화로 위로를 해야겠죠. 예전에는 부고를 보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문자로조차도 위로의 조전조차 보내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조의금은 가족이나 지인 아니면 은행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달해야 하고요. 다음은 상을 당할 경우 상제들이 조문객을 맞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조문객을 맞을 준비사항인데요. 상 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미리 치워서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죠. 그리고 또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은 떼어내야 한답니다. 또 수시로 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의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거리를 준비해주면 좋겠죠. 다음 조객의 접대할 때인데요.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해야 한답니다. 다음은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서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거나 줄이는 게 좋겠죠.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잖아요.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상을 와준 사람에게 고마움만 표시하면 된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제는 영자의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 초상집에 갈 때는 상주를 안 보고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음료나 음식물을 대접해야겠죠. 다음으로 장례 후의 인사와 뒤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써 주신 호상과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는 감사 인사를 꼭 드리도록 해야겠죠. 초상을 치르는데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호상분에게는 나중에 댁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고요. 여기서 호상은 장례를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분을 말하죠. 더 앞에서 말한 나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호상과는 많이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상을 다녀간 모든 조객들에게는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문자나 전화로도 편리하잖아요. 오늘은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 중 지금까지 알아보지 않았던 문상 인사말과 상제가 조문을 받을 때의 예절, 장례 후의 인사나 뒤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장례식장에 가면 문상 인사말도 경우에 맞게 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